예, 중간예납세액부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중간예납세액은 우리 법인세법에서도 배웠었죠. 법인세법은 어떻게 됐었죠? 사업연도가 1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6개월을 초과하는 법인은 6개월이 된 처음 개시점부터 6개월이 된 시점까지의 예납세액을 언제까지요? 계산을 해가지고 2개월 후까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냥 1월 1일부터 12월 법인이라고 하면 6월 30일까지의 요때까지의 세액을 언제까지 낸다? 2개월 후까지니까 8월 31일까지 납부를 하도록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이거랑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자, 그런데 대상자는 누가 되겠죠? 뭐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이나 뭐 근로소득이나 이런 거 있는 사람들은 대상자가 아니고 법인세법의 축소판인 사업소득이 있는 자만 대상이 되겠죠. 그러니까 중간예납 대상자가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되는 거고 사업소득이 없는 자는 당연히 납부 의무가 없는 거죠. 중간예납 대상 제외라고 해가지고 구체적으로 좀 알아보면 이자, 배당, 근로, 연금, 기타 소득 이런 소득이 있는 자들은 해당 사항이 없고요. 그 다음에 사업소득 중에 사무지원 서비스업이나 그리고 그 밑에 3번은 일단 넘어가고요. 저술가, 화가, 배우, 가수, 영화감독, 연출가, 촬영사 등의 사업소득. 이런 사업소득은 특징이 뭐죠? 이런 사업소득은 3.3% 원천징수를 하는 애들이니까 웬만하면 원천징수하는 애들에 대해서는 중간예납을 안 하겠다라는 우리 입법자의 의지를 볼 수 있네요. 5번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스포츠 서비스업이라든가 6번 보험모지원, 7번 방문 판매업. 여기까지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이런 녀석들 대부분 뭐죠? 3.3%, 3%의 원천 징수를 하는 그런 사업소득자를 말하는 거죠. 3번 같은 경우는 수시부가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이거는 별도로 암기를 해두셔야 되겠네요. 수시부가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굳이 중간예납을 할 필요가 없죠. 수시로 쳐들어가서 의심될 때 그냥 부과를 해가지고 뺏어오면 되니까. 중간예납기간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기간입니다. 법인세법과 똑같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물론 법인세법은 자유롭게 사업연도를 정할 수 있기 때문에 딱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라고 서술돼 있지 않고 법인세법이 만약에 3월 1일부터 기산이 된다. 그러면 9월 30일까지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6개월이 되는 날이라고 돼 있는 반면에 우리 소득세법 같은 경우는 사업연도가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무조건 누구에게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사업연도가 되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게 중간예납기간인데 그럼 얘를 언제까지 내냐? 법인세법은 방금 지운 거 보셨다시피 8월 31일까지 내는데 얘는 특이하게 11월 달에 냅니다. 한번 볼까요? 그 얘기는 저 뒤에 나오고요. 그거 말고 이제 양가로 4번 중간예납세액의 계산 방법을 한번 봅시다. 원칙적으로는 어떻게 계산하냐? 직전 과세기간의 납부실적 기준으로 고지서를 발부를 합니다. 원칙적으로는 과세관청이 계산을 해주고 고지서를 발부를 한다. 법인에 비해서는 기장 능력이 좀 딸리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개인들이요. 그러니까 고지서를 발부를 하는 방법이 원칙이다. 직전 과세기간 납부실적 기준이 원칙이다 라고 알아두시면 되고요. 예외가 있네. 예외적으로 신고하는 경우도 있답니다. A번 같은 경우는 선택을 해가지고 중간예납세액 추계액이 중간예납 기준액의 30%에 미달한다고 생각되는 경우는 나 이거 30%에 미달합니다 라고 신청을 하고 직접 자기가 계산해서 신고하고 납부를 하는 방법을 선택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B번 같은 경우는 강제인데 강제는 뭐 굳이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한번 볼까요? 직전과세기간 납부세액이 없는 복식부기 의무자가 중간예납기간에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중간예납 추계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하여 11월 1일부터 30일까지의 기간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직전과세기간으로 계산하는 게 원칙인데 직전과세기간이 없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단기기간 기준으로 계산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그 얘기가 써 있는 겁니다. 뭐 구체적인 산식은 구체적으로 보실 필요는 없고요. 중간예납 절차를 보면 납부를 합니다. 고지납부 같은 경우에는 원칙이라 그랬죠. 납부실적 기준으로 고지서를 날리게 되는 겁니다. 관할세무서장이 언제까지 거주자에게 고지납부서를 날리냐 하면 11월 1일부터 11월 15일까지 고지서를 발부를 한답니다. 그러면 그거를 받은 납세자는 11월 30일까지 거기에 적힌 금액만큼을 납부를 하면 완료가 되겠죠.
만약에 분할 납부세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다음 연도 1월 말까지 징수하면 되는 거고요. C번은 굳이 읽어보실 필요 없고요. 자, 그런데 고지납부가 아니라 선택에 의해서든 강제에 의해서건 간에 신고 납부를 하게 되는 경우를 한번 봅시다. A번 보니까 11월 1일부터 30일까지의 기간 내에 신고한 때는 중간연합세액의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본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일단은 11월 1일부터 15일까지의 기간 동안에 관할 세무서장이 고지서를 발부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에도 불구하고 나 신청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직접 신청하고 납부하면 그 전에 고지서는 뭐가 된다? 무효가 된다. 발부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라는 얘기가 나와 있는 겁니다.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본다와 뭐 발부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그 전에 세무서장이 보낸 고지서가 무효가 된다라는 것과 같은 의미예요, 다.